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반등세를 보였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에 나섰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좀 올랐던 그 이유는 투자 심리 그리고 환율,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수급의 변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1900선,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1900선을 잘 지키고는 있는데 이게 펀더멘털의 변화는 아닙니다.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G20 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도 여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가 않겠지만 하지만 펀더멘털의 이 변화가 크지 않다. 지금 무엇보다도 발표되는 그 경제 지표들이 좋지가 못합니다. 지난주에 OECD 같은 경우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수출은 여전히 또 부진한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세계 지금 경제 지표가 대체적으로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또 유가에 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경제 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이 경제 펀더멘털 개선 역시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주말에 국제 유가는 또 떨어지면서 한 3.6%가량 떨어지면서 30달러선 아래로 내려앉은 그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증시 그러다 보니까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대제한적인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월요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구간 시황센터로 가서 자세한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유가 하락, 유럽과 일본 은행 위기 등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대의 낙폭이 컸던 국내 증시는 낮은 밸류에이션과 함께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다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0.18% 떨어지면서 1912.8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일선 위에서 현재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장까지, 오늘장까지 좀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장 출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낙폭을 키워가다가 다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고 그 다음엔 현재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12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수급 주체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현재 5억 원 소폭으로 팔고 있지만요.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특히 개인이 257억 원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쪽에선 115억 원 현재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시죠. 하락하는 업종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하락하는 쪽 오늘 건설입니다. 1.45%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가스가 1.39% 하락, 은행이 0.92%, 보험이 0.82%, 금융도 0.79% 떨어지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현재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승하는 업종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쪽에서 가장 상승하는 쪽은 의약입니다. 1.78% 오르고 있고요. 화학이 0.93%, 거의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통이 0.7%, 음식료품이 0.44%, 기계가 0.3%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체로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키워가면서 1%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09% 빠지면서 117만 7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장 1.34% 빠지면서 14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61%, 1.43% 빠진 5만 5천 원을 기록합니다. 기아차 1.33% 빠지고요. 삼성생명이 0.92%, 지금은 좀 낙폭을 키워갑니다. 1.38% 하락입니다. 그리고 신한지주가 1.13%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물산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는데요.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15만 6천 원 거래입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0.39% 소폭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가 0.34% 강보합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MWC 2016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에 개최가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삼성과 LG에서 신형 스마트폰을 내놓았습니다. 삼성 쪽에서는 갤럭시 S7을 또 LG에서는 G5를 내놓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G5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은 성향입니다. 삼성 그룹주 쪽으로는 매기가 쏠리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삼성 관련된 부품주들이 오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기는 현재 약세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삼성전자도 오늘 낙폭 키워가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0.51% 빠지면서 58,800원 기록합니다. 반면에 이 삼성과 관련된 부품주들은 오늘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파트론은 장 출발에 비해서는 현재 상승폭을 좀 줄여갔지만 S맥 같은 경우에는 5.76% 상승한 3,490원 기록하고 있고요. 뉴프렉스가 4.78% 오른 2,300원을, RF텍이 0.6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LG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LG 주가는 좀 오늘 양호한 상황입니다. 현재 LG 같은 경우 2.44% 오르면서 71,3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LG전자가 3.13% 오릅니다. 62,700원 기록하고요. LG 이노텍도 흐름 좋습니다. 현재 87,000원 거래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1%대 강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도 오늘장 강세인데요. 이라이콤이 3.46% 상승하면서 14,950원을, 이노칩이 1.53% 상승, 59% 상승하면서 7,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증권사에서도 LG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LG전자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아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그 기업인데요. MWC 오늘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전략 스마트폰이 전날 공개가 됐습니다. G5 히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지금 뭐 경쟁사보다도 더 좋은 그런 사양이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대를 실은 그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현대증권입니다. G5 차별화, 기대치 상회,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 역시 76,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확장성, 디자인, 편의성, 차별화, 부각. G5 역대 최고 판매량 기대, 이렇게 호평을 내놨는데요. 자, 그림으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LG전자는 스페인 MWC 2016 별도 행사를 통해서 전략 스마트폰 G5를 공개했다면서 G5의 이 차별화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G5가 세계 최초로 다른 디바이스와 모듈식 결합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생태계의 확장성을 제시했고 메탈 바디 디자인, 또 후면 듀얼 카메라, 그리고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AP 등 경쟁사의 전략 모델 대비로 우수한 디자인과 하드웨어 기능의 차별화가 시도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LG G5 그리고 아이폰 6s 또 LG G4 스펙을 비교한 표인데요. 4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G5 판매량은 G4 대비 136% 증가한 1,060만 대로 추정돼서 G 시리즈 중에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기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경쟁사 전략 제품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돼서 G5의 차별화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올 2분기부터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는 흑자 구조 정착이 기대돼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또 올해부터는 LG전자가 전 사업부의 실적 개선 본격화가 예상돼서 1분기부터 시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달성이 가능해져서 높은 실적 가시성과 또 증익 관점에서 IT 대형주의 유일한 투자 대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입니다. 거의 유일한 실적 개선 IT 대형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7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매크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단기 실적은 개선될 듯,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장 사업부의 기대감이 지속될 듯 하고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림으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의 시장이죠.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분기별 출하량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중국은 지난 4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로 감소세에 진입했다면서 부품 가격 약세, 중국 스마트폰 수요 둔화, 또 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의 변수를 감안할 때 현재 국내 IT 대형주 중에서 LG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포지션에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실적 추정치 변경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개선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VC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VC 매출 비중은 지난해 3.5%였으나 2020년 매출 비중은 12%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전기차 업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전장 부분의 경쟁도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VC 사업부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주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스마트폰의 혁신을 말하라.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 역시 8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G5는 혁신적 모듈형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G5는 휴대폰 턴어라운드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인데요. 자, 내용 그림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G5의 주요 사양입니다. 어제 공개된 G5는 신개념 모듈형 스마트폰을 적용해 확장성과 연결성을 극대화한 혁신성이 돋보인다면서 지금까지 LG전자 스마트폰 중 완성도가 가장 높은 만큼 성공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G5는 풀메탈 바디, 슬림 디자인, 최신 AP 등 주류 트렌드를 수용하면서 디바이스 결합, 모듈 시스템과 또 탈착식 배터리, 그리고 세계 최대 135도 광각을 적용한 듀얼 카메라, 또 올웨이즈 온 세컨드 스크린 등으로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투자 지표인데요. G5는 3월 말부터 글로벌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 G3의 성과를 뛰어넘는 1년간 1,000만 대 판매량이 예상된다면서 2분기 MC 사업부의 턴어라운드와 전사 실적 호조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같은 날 공개된 갤럭시 S7에 비해서 브랜드 파워와 또 통신 사업자들의 지원 강도 측면에서 열세를 인정해야겠지만 디자인과 사양 그리고 UX는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가전, TV에 이어 휴대폰까지 3대 사업이 모두 호전되는 사이클에 진입하게 돼서 자동차 부품 사업의 성장성이 돋보이는 시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세 가지 리포트 확인을 해봤는데요. 주가를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3.13%의 상승, 62,6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연일 양봉을 형성하면서 우상향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수급도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9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 오늘도 모건스탠리,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전략 스마트폰 G5를 공개하면서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판매량은 D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폭의 그만큼 또 사상 최대의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가전 부분 그리고 이 전장 부분 쪽에서의 성장성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주가의 상승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는 7만 원대 후반에서 8만 원대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LG전자 오늘의 특징주를 점검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보의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출발에 비해서 흐름이 양호한 편입니다. 소폭씩 계속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지수로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650선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0.85% 상승하면서 650.07포인트를 기록하는데요. 지금 현재 11선을 돌파하면서 오늘장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65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빠졌던 낙폭을 오늘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장 출발에 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10시 15분쯤에 650선을 터치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근에서 지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현재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2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은 6억 원 소폭으로 매수세 나타나고요. 기관 쪽에선 105억 원 매수세 꾸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체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으로 지금 포지션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1.47% 오르면서 103,400원 기록합니다. 현재 1.37%, 1.47%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의약품 쪽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0.22% 상승이고요. 동서가 0.68% 오릅니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모두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현재 의약품 쪽, 지금 제약바이오 쪽 흐름 양호합니다. 메디톡스가 3.45% 오르면서 44만 4,300원 기록하고요. 바이로메드가 3.16%, 로엔도 3%대 강세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조금 더 상승폭이 더 크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오르면서 19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도 현재 3%대 강세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빨간불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CJNM과 코미팜은 약보합권에 있고요.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0.43% 소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이 이 VR 관련해서 시장에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정부 쪽에서 VR, 가상현실과 또 게임주 쪽에 이 육성 정책이 나왔었죠. 이에 따라서 기대감에 오늘도 VR에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VR 관련주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덱스터가 2.33% 오르면서 26,3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큐빅이 오늘 가장 흐름이 좋은데요. 18.49% 상승하면서 6,730원 기록합니다. 나무가는 시가에 비해서 많이 밀리면서 현재 낙폭 키워가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레드로버는 1.9% 상승, 조이시티가 2.44% 상승, 하이비전 시스템이 2.86% 오르면서 1,800원에 거래됩니다. 동훈아네텍도 오늘장 흐름이 좋은데요.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3.6% 오르면서 14,400원 기록합니다. 그럼 게임주 쪽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정부의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지원 확대 방안으로 인해서 오늘장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옴니텔이 6.91% 상승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장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액토즈 소프트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넥슨GT도 오늘 강보합권에 그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옴니텔 6.91%, M게임도 7.14% 상승하면서 5,850원 기록하고요. 네오위즈 게임주도 3.65% 상승, 위메이드도 3.07% 상승하면서 3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온라인 뱅킹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OTP와 보안카드 등 이런 좀 비밀번호 없이도 이제는 전자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러한 이 보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 정책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생체 인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오늘장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이 생체 인식과 관련해서 오늘장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4.27% 오르면서 4,275원 기록하고요. 크루셜텍도 지문인식 관련주죠. 3.01% 상승하면서 13,700원 기록합니다. C큐브는 시가에 비해서 현재 밀리고 있고요. 솔라시아와 MDS테크도 현재 상승세 나타냅니다. MDS테크가 1.69% 오르면서 21,000원 거래되고요. 이 외에도 오늘장 전자결제주들도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물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선물 사물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53% 소폭 오릅니다. 234.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확인해 보시죠. 연일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40계약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선 매도입니다. 기관이 1,496계약, 개인이 1,011계약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